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이름들. 자, 오늘 또 중요한 뉴스가 많습니다. 어떠한 경제 소식이 있었는지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첫 번째 소식입니다. 깜짝 한중 정상회담 소식이 오늘 갑자기 나왔죠. 뭔가 외교가 G20 때문인지 파바박 생겨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시진핑과 만나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좋은 소식이 당연히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미국과 중국이 만났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리고 지난주에는 한국과 미국과 일본 이렇게 세 나라가 역시 다 만난 적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호재에 가까운 소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때까지 쌓여있던 문제들이 하나씩 해결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호재를 바탕으로 내년 겨울 이제 내후년 봄 정도가 되면은 당연히 모든 게 좋아졌겠죠. 주식을 한 것을 후회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그렇다면 미중 정상회담은 어제 열렸다고 하는데 어떤 결과가 있었나 봤더니 무려 3시간이나 회담을 하면서 나름 건설적인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물론 그 안에서는 입장 차이가 분명 존재했지만 어느 정도는 조금 좁히지 않았나 이러한 평가도 나온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바이든 뭐라고 했는가? 바이든은 북한이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말했으며, 대만에 대해서는 하나의 중국은 변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면서도 세계의 번영을 위태롭게 하는 강압적인 부분은 반대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안 쓸 건데, 그런데 너무 그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지 말자 이렇게 말했다는 거겠죠. 그리고 플러스 북한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상 미국은 북한은 중국의 똘만이다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시진핑은 어땠나 봤더니 대만의 독립은 절대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선을 일단 쫙 그었으며, 양안의 평화, 대만과 중국이죠. 이 두 개 나라의 평화와 안정을 추구한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뭔가 둘이서 평행선을 달린 거 아닌가 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 와중에 한번 휴게소에서 만나긴 했다고 하네요. 두 정상을 러시아에 대해서는 핵전쟁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라며, 여기에 관련해서는 두 나라의 뜻이 한 곳으로 모였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러한 정상회담이 나타났는데 앞으로도 좋은 소식만 나왔으면 좋겠네요. 다음입니다. 옐런 중국 인민은행 총재 만난다. 옐런은 중국 인민은행 총재와 만나서 제로 코로나 정책과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옐런은 어제 공개석상에서 중국의 백신을 쓰지 말고, 사실 기름들이 아시다시피 중국의 백신은 물 백신이다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말고 이제 효과가 입증된 메신저 리보엑산 백신, 우리가 이때까지 맞았던 그런 백신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거를 사용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권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봤을 때 중국이 이걸 받아들이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때까지 우리가 준 백신이 사실 물 백신이었어 이거를 인정하는 꼴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이걸 받아들이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 여기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는 걸 봤을 때 확실히 중국이 움직이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기업을 공부를 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기업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는 당연히 화장품입니다. 관련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주 전부터 우리는 이미 공부를 시작한 부분이었죠. 아마도 기능들 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중국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으며, 건설기계부터 화장품까지 중국 수혜주를 당연히 공부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화장품 기업 중에서 가장 매력적인 코스맥스가 증권사의 호평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오늘 주가가 벌써 7%나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증권은 이 와중에 코스맥스의 목표가를 6.5만원으로 올렸고, 그 이유는 중국의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이렇게 올렸다고 합니다. 또한 메리츠증권도 마찬가지로 속도는 더디지만 방향은 맞다, 실적이 얼마나 빠르게 회복할진 모르겠지만 결국은 회복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으며, 코스맥스를 관심있게 보자 이렇게 언급을 했다고 하니까 기대분들도 코스맥스를 포함한 이러한 여러 중국 수혜주 이런 것들을 꼭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한테 배상금 내라. 누가 이렇게 말했나 봤더니 바로 유엔 총회가 말을 했네요. 유엔 총회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해서 배상금을 지불하라는 결의안을 채택을 했습니다. 결의안에는 러시아가 모든 국제법 위반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며, 전쟁 때문에 발생한 손해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부담을 해야 된다라고 적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봤을 때 야 그러면 뭐 좋지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과연 러시아가 얘네가 이거를 진짜로 받아들일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조금 긴 협상이 되지 않을까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그 와중에 자연 또 러시아에게 등을 돌렸다고 하는데 이게 뭔 소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푸틴의 무기 중 하나가 뭘까요? 맞습니다. 가장 강력한 무기는 에너지였다고 볼 수 있겠죠. 이 에너지 때문에 유럽이랑 전 세계가 벌벌 떨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겨울이 되면 당연히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니까 러시아의 힘이 증가를 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러시아는 조금 유리한 협상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하지만 올 겨울 유럽의 날씨가 평년보다 따뜻할 수 있다 이러한 예상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맞습니다. 에너지 소비량이
분명히 줄 것이고 유럽은 빵끝, 러시아는 찡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볼 거는 아니 길이 근데 뭐 이거 좋은 소식인 건 알겠어. 근데 당장 내일 도 아니고 2개월에서 3개월 뒤에 1갭으로 우리가 과연 믿을 수 있나? 당장 내일 비 오는 것도 틀리는 것 같던데 라는 거는 조금은 복병이 아닌가? 과연 이렇게 흘러갈지 따뜻한 겨울이 올지 우리 각자의 생각에 맡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소식 중 하나죠. 워렌 버핏 TSMC를 매수. 아니 왜 버핏 형 삼성전자도 좀 같이 사주면 안 될까라는 말을 하고 싶은데요. 하지만 저 기리씨 영어를 잘 못하니까 그냥 이번에는 참도록 할게요. 어쨌든 내용을 보자면은 3분기에 워렌 버핏이 이끄는 버크샤이 서웨이가 TSMC 주식을 무려 5조 4천억이나 쓸어 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볼 거는 얼마 전에 버핏이 중국 전기차 업체인 BYD를 팔았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 비중을 계속 줄이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하지만 그 돈이 반도체로 가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이거 당연히 의미가 있겠죠. 말 그대로 전기차를 팔아서 사실상 최근 2, 3년간 가장 핫했던 섹터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도 우리나라 2차 전지는 신고가를 내는 그런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 흐름을 역행하고 이제는 반도체 신저가를 내고 있던 반도체로 넘어왔다는 것은 당연히 분명 의미가 있다고 말할 수 있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공부했다시피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내년 초 그러니까 봄 정도가 되면은 반도체가 바닥을 치고 올라갈 것이다 이런 예상이 많은데 그게 사실일 확률이 꽤나 높아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사실 워렌 버핏 뭔가 좀 느리게 투자하는 거북이 같은 나무늘보 같은 그러한 투자를 해서 사실 코로나 때는 야 워렌 버핏 또 끝났다 이거 성장주가 다 올라가는데 쟤는 지금 뭐하냐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그런데 겨우 2년 정도만 지나니까 그 성장주 버블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물이 쭉 빠지고 나니 결국에 워렌 버핏의 선택은 지금까지도 옳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신뢰도가 더 높다라고 말할 수 있으며 참고로 워렌 버핏은 3분기에 쉐브론, 옥시덴털, 셀러니즈, 파라마운트 글로벌 이러한 기업들의 보유 지분을 확대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는 또 호재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한편 버크셔 스웨이는 증시가 이렇게 쭉쭉쭉 하락하는 동안 무려 1분기, 2분기, 3분기 다 합쳐서 87조 원을 줍줍을 했다고 하는데요. 작년에는 얼마 샀나 봤더니 지금의 13분의 1 토목밖에 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 1년 만에 지금 현재 워렌 버핏은 13배나 더 많이 사고 있는 걸 볼 수 있고 그 말인즉슨 최소한 무릎은 됐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플러스 삼성전자에게도 당연히 호재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최근 10년 차트 TSMC와 삼성전자 이 두 개는 사실상 거의 똑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물론 그때그때 움직이면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런데 전체적인 틀을 보면은 똑같이 고점 찍을 때 고점 찍고 두 번째 고점 찍을 때 고점 찍고 떨어질 때 같이 떨어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그런데 이 와중에 만약에 TSMC가 올라가준다면은 설령 워렌 버핏이 삼성전자 말고 TSMC를 샀다고 하더라도 삼성전자도 같이 올라갈 확률이 분명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장기 투자를 당연히 한다면은 삼성전자를 충분히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입니다. 버크셔 해서웨이에 관련된 소식을 보도록 할까요? 버크셔 해서웨이 결국은 테슬라의 테슬라의 시가총액을 넘겼다고 합니다. 작년에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시나요? 일론 머스크가 워렌 버핏에게 테슬라 주식을 사야 할 것 이렇게 약간 도발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 머스크는 빌 게이츠 플러스 워렌 버핏 이 두 명의 재산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이 두 명의 재산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겠지만 그런데 결국 1년이 지난 지금 테슬라 주가가 하락을 쭉쭉 하고 그 와중에 버크셔에서는 전 고점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크게 떨어지지 않는 모습을 나타내면서 결국은 테슬라의 시총이 버크셔보다 더 낮아지는 결과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런 걸 보면은 이 말이 딱 생각납니다. 화무 11홍 이 세상에 영원한 건 없겠죠. 다음입니다. 김장대란은 없다고 합니다. 걱정이 많았던 김장대란 지난달만 하더라도 야 올해는 김치 못 담급니다 이러한 기사가 정말 많았죠. 하지만 올해는 김장대란이 없을 것으로 지금 또 바뀌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놀랍게도 오히려 배추의 도매 가격이 폭락해 평년보다 10% 낮게 이렇게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때 기사가 언플이었나 라고 봤더니 그건 아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진짜 배추는 비쌌고요. 그냥 단순히 가격 하락폭이 엄청나게 컸다고 합니다. 지금 가격은 한 달 전 대비 40%나 급락을 했고 2달 전 대비 무려 78%나 폭락을 했다고 하니까 배추가 비트코인보다 더 크게 그리고 더 많이 내리는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이 생긴 이유가 뭔가? 결국은 수요와 공급 때문입니다. 갈수록 김장 수요는 줄어들고 있는 건 아마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언론에서 엄청 비싸다 이런 이야기를 봤으니까 아마도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올해는 김장하면 무조건 손해겠다 라는 생각이 분명 바뀌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들 김장을 하려고 하지 않고 그리고 그 수요는 김치를 사 먹거나 아니면
아예 안 먹는 그렇게 전환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 말인즉슨 배추의 수요가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가을 배추가 갑자기 쫙 출하가 되니까 당연히 공급이 많아지니까 가격이 폭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겠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김장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은 지금 진행하시면은 훨씬 더 싼 가격에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LG화학 미국에 공장을 짓는다는 소식. LG화학이 미국 테네시주에 양극재 공장을 짓는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공장 설립은 당연히 IRA 법안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으며 이 소식이 나오자 오늘 아침에 LG화학의 주가는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주가가 오히려 떨어져 있네요.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정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기 때문에 거래소에서는 조회 공시 답변을 요구를 했는데 여기서 대답이 아직까지는 미확정이다. 검토는 하고 있으나 확정된 건 없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뀌며 주가는 하락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뉴스를 볼 때마다 조금은 씁쓸하긴 합니다. 이렇게 수많은 공장들 그리고 사실 넘어가는 공장들이 전부 다 차세대 공장 아니겠습니까? 향후 10년간 그 미래를 이끌 만한 그러한 공장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10년 뒤에 우리나라는 과연 어떤 공장이 남아 있을지 이 부분을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저기는 여기 대해서 진짜 하나도 모르는 그냥 일반 시민이지만 우리나라 공장이 해외로 넘어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 위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여기에 대한 대책을 조금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입니다. 제프 베이조스 기부합니다. 부럽습니다. 나중에 언젠간 저런 삶으로 저는 삶을 마감하고 싶은 막연한 욕구가 있는데요. 그러려면 당연히 많이 벌어야겠죠. 열심히 주식 투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가 164조 원에 달하는 재산을 기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돈은 기후위기, 인류 통합, 여기에 위해서 쓰일 것이라고 말했으며 사실 이때까지 워렌 버핏 그리고 빌 게이츠는 전부 다 기부하겠다 이렇게 밝혔었으나 베이조스는 그러지 않아서 비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결국 결정을 했다는 소리겠죠. 그리고 이와 동시에 경기 침체도 우리에게 경고를 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소비자들에게 큰 구매는 미루고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현금을 아끼자라고 충고를 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저 기리씨 가장 좋아하는 소식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겠네요. 아마존에서 새 로봇을 이렇게 공개를 했다고 합니다. 왼쪽에 보이는 이 로봇인데 이 녀석이 뭐 하는가 봤더니 이렇게 모든 물건을 분류를 할 수 있다고 해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이러한 단순 작업마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로봇이 할 수 있다는 거 매우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에서는 사람처럼 개별 물건을 선별할 수 있는 로봇을 물류 창고에 도입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이로 인해서 미국 노동시장이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미 상장 운반 로봇 카디널이라는 친구가 현재 존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녀석보다 훨씬 더 발전이 되었으며 아마존 전체 재고의 약 65%를 식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자리를 로봇이 다 차지할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노동자의 자리는 사라지겠죠. 그리고 언젠가 뭔가 영화 속에 나오는 그런 장면 같지만 노조가 기계를 부시는 모습이 뉴스 일면을 장식할 것 같은 그러한 기분이 조금 듭니다. 여튼 우리는 이러한 시대의 발전에 맞춰서 로봇 관련주를 당연히 그냥 단기 투자하는 게 아니라 길게 그리고 이 와중에 그냥 몰빵하는 게 아니라 어떤 기업이 더 크게 성장할지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기업들을 그냥 조금씩 다 사던지 아니면은 미국에 있는 뭐 로봇 관련 ETF 이런 것들을 한번 매수를 하시면서 장기 투자를 대비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브레이너드가 달라졌어요. 브레이너드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맞습니다. 대표적인 매파인 연준 V장인데 이 사람이 어제 곧 금리 인상을 늦출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제 진짜 피복 기대감 나타난다는 소리겠죠. 다만 추가적인 금리 상승은 분명 있을 것이라며 속도가 조절되는 거지 금리 상승은 있을 거다라고 못을 박았고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인플레이션이 2%까지 안정감 있게 내려가는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급격히 하락을 하지 않는다는 소리고 그 말인즉슨 증시가 코로나 때처럼 급등할 환경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박스권일 확률이 조금 더 높다는 소리겠죠. 다음입니다. 작년에 집 산 사람이 무려 103만 명이라고 합니다. 집값이 고점이었던 사실 주식도 고점이었고 모든 게 고점이었던 작년에 집을 구입한 무주택자가 무려 103만 명이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 와중에 다주택자들은 232만 명에서 4만 7천 명이 줄었다고 하는데요. 아마도 이 사람들은 고점이라고 판단해서 그리고 세금 부담 때문에 팔고 나간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 투자를 보면은 결국은 기존의 큰 손들이 팔고 나간 물량을 무주택자가 받았다라는 해석을 조금은 해볼 수 있고 1년이 지금 지난 주택 가격이나 이제 이런 걸 봤을 때
조금은 여러 생각이 드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봤을 때 저 기릿은 그냥 딱 하나만 느껴집니다. 열심히 경제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 주식을 하지 않더라도 경제 공부 열심히 해서 이렇게 금리 인상 속도 이런 것들을 조금만 예측을 할 수 있다면은 사실 몇 개월 차이에 집값이 뭐 몇 천만 원 그리고 좀 비싼 동네 같은 경우에는 몇 억씩 차이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서만 조금 유리한 고지를 가질 수 있다면은 우리가 평생 동안 경제 공부하는 거 이거는 절대 아까운 시간이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꼭 주식을 하지 않는다고 난 경제랑 상관없어 라고 말하는 거는 매우 나쁜 핑계라고 저기릿은 생각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의 기업 한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SDI. 오늘 주가가 급락하고 있는 삼성 SDI. 그러나 유한타증권은 목표 주가 89만원으로 매수를 외쳤습니다. 그 근거는 바로 내년에 높은 이익률이 있고 수주 모멘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또한 미국과 유럽 중심의 대중국 제재로 인해서 완성차 기업들의 국내 셀 기업 수요가 높아지는 것도 호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때리니까 그 옆에 있는 한국이 호재라는 소리겠죠. 그래서 왼쪽에 차트를 보시면 쭉쭉쭉 올라오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다만 오늘 조금 급락하는 게 마음이 쓰이긴 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적을 보시면 이렇게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걸 볼 수 있고 올해 퍼는 27, 내년은 23, 내후년은 20으로 이 정도 성장이 계속 나타난다면 당연히 이 가격대는 매력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번 기름들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